지은은 비가 쏟아지는 밤, 민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가방 하나 들고 온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지야,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 문이 열리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삼촌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지은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너희 둘이 무슨 관계야? 그 한마디가 지은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24살 학생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5살,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민지는 지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둘이 함께할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특히 삼촌, 승주는 민지의 후견인처럼 가족을 지배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며 조카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부모님과 다퉈서였다. 너 또 여자애랑 붙어 다니냐? 정신 차려. 아버지의 호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집안 싸움질하고 둘러댔다. 민지는 이해하며 방을 내주었다. 여기서 지내.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새벽에 승준이 돌아왔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막 귀국한 터였다. 집 안을 둘러보더니 지은을 발견하고 물었다. 민지야, 이 애는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민지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삼촌, 제 친구 지은이에요. 잠시 지낼 때가 필요해서요. 승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참 자유분방하네.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데 아니야. 이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학교에 간 사이 승준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이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민지가 너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돼.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둘이 스킨십을 한 적도 없는데? 승준은 민지의 방을 뒤져 지은의 물건을 발견했다. 지은의 일기장이었다. 거기엔 민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민지와 함께 있고 싶어. 그녀의 미소가 나를 살게 해. 승준은 그걸 읽고 분노했다. 그는 지은을 불러 앉혔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지를 망치려고. 당장 나가. 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삼촌,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승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다. 민지가 돌아오자 승준은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뭐냐? 너희 둘이 그런 관계야? 민지는 창백해졌다. 그녀도 지은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왔다. 삼촌, 그건 지은이의 사생활이에요. 승준은 소리쳤다. 사생활. 우리 집안 명예가 걸린 문제야.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용납될 것 같아. 지은은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압력이 시작됐다. 승준은 지은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따님 때문에 우리 민지가 위험해요. 지은의 부모는 충격받고 지은을 불러들였다. 너 정말 동성애자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삼촌과 대치했다. 삼촌, 왜 그래요? 지은이는 좋은 애예요. 승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좋은 애? 그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어쩌려고?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지. 민지는 속으로 갈등했다. 그녀는 삼촌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친구들 중에도 숨기다 우울증에 걸린 이가 있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삼촌 때문에.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정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줄 몰랐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승준의 말을 듣고 퍼뜨린 모양이었다. 지은이 민지 좋아하나 봐. 이상하지. 지은은 고립됐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내가 잘못된 걸까? 왜 사랑하는데 죄책감이 들지?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두려웠다. 승준은 민지를 감시했다. 그 애랑 연락하지 마. 내 미래를 생각해. 민지는 순종했다. 하지만 밤마다 지은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가족을 배신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게 옳은가? 민지는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사랑이 왜 잘못인가요? 승준은 대답했다. 사랑. 그건 환상일 뿐이야. 현실을 봐. 한국에서 그런 삶은 고통뿐이야.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했다. 그녀의 부모는 치료받아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압력이 커지자 그녀는 흔들렸다. 민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둘이 함께 산책하던 날, 손을 잡았던 순간. 그게 잘못인가?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에게 만나자고 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민지는 망설이다 동의했다.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알았다. 민지와 지은은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다. 지은의 눈이 붉었다. 민지야, 왜 나 피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삼촌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울컥했다. 우리 사랑이 왜 죄야? 가족 때문에 포기할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이 요동쳤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 선택의 대가가 클 줄 알았다. 만남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승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그 애 만난 거 아니야. 민지는 거짓말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승준은 의심했다. 그는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 승준은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부모에게 다시 연락했다. 따님이 우리 민지를 유혹해요. 법적으로 대응할까요? 지은의 부모는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지은을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해. 지은은 방 안에서 홀로 울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미디어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을 봤다. 가족이 이해 안 해줘. 어떻게 살아? 댓글들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교에서 따돌림이 심해졌다. 교수마저 집중해 라고만 할 뿐이었다. 민지는 삼촌과 대화를 시도했다. 삼촌, 제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승준은 웃었다. 감정. 그게 밥 먹여주나? 내가 결혼 안 하면 집안이 끝장이야. 민지의 어머니도 승준 편이었다. 민지야, 삼촌 말이 맞아.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이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은 자유지만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포기하자. 미안.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절망했다. 그녀는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무너졌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도왔다.
지은아, 내 자신을 사랑해. 그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승준이 나왔다. 너 또 왜 왔어?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랑해요. 승준은 문을 쾅 닫았다. 꺼져. 민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삼촌을 밀치고 나왔다. 삼촌, 그만해요. 둘이 거리로 나왔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안았다. 민지야, 나랑 같이 가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순간 승준이 소리쳤다. 민지, 들어와. 안 그러면 유산 상속 안 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삼촌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는 민지를 통제하려 했을 뿐이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삼촌, 저 혼자 살게요.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떠났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컸다. 가족이 연락을 끊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울며 전화했다. 너 때문에 아파.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했다. 둘이 함께 살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계속됐다. 직장에서 민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담사는 공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악플도 많았다. 비정상 사회 문제.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그녀의 힘이었다. 승준은 후회했다. 민지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봤다.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민지와 지은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매일 대화를 나눴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 민지는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옳아. 사랑이니까.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에 부러움을 느꼈다. 사회의 정상성 기준이 그들을 소외시켰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와 지은은 6개월째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압력이 점점 커졌다. 민지의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너 여자랑 산다며? 진짜야. 민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사랑해요. 그 후 따돌림이 시작됐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었다. 지은아, 이게 맞는 걸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맞아.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찾아왔다. 부모님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집으로 와. 이 치료받자.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 삶. 우리 삶을 망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이웃들이 수군대.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했다. 승준은 민지의 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지가 여자랑 산대. 그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는 걱정됐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둘을 감시했다. 보고서를 받자 충격이었다. 둘이 행복해 보입니다. 승준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다. 전통이 정말 옳은가?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민지는 거절했다. 삼촌, 저 행복해요.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 많아.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이 들렸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 둘이 가족이야. 지은의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댓글을 달았다. 고마워. 용기 줘.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계속 썼다. 그녀의 내면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승주는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LGBT 관련 책을 읽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까? 그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민지를 만나보자. 어머니는 동의했다. 그들은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민지와 지은이 서 있었다. 승주는 어색하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민지는 믿기지 않았다. 삼촌. 대화가 시작됐다. 승주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을 포기했어. 가족 때문에. 지은은 공감했다. 그럼 왜 우리를 막아요? 승주는 한숨 쉬었다. 두려웠어. 사회가 변할 줄 몰랐어. 민지는 울었다. 삼촌, 이제 이해해요. 승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지은의 부모도 변화 조짐을 보였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생각 좀 해볼게.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한국은 보수적이다. 둘이 TV를 보며 한숨 쉬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우리 운동 참가하자.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 나갔다. 지은도 함께했다. 거리에서 구호를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민지는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미안해. 내가 다쳤어. 민지는 웃었다. 괜찮아. 이게 우리의 싸움. 승주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다. 민지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민지는 대답했다. 변화를 위해요. 승주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서 LGBT 직원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가 깊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민지, 너 변했어. 예전처럼 돌아와. 민지는 거절했다. 이게 진짜 나야. 친구는 배신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의 직장에서 문제가 됐다. 민지의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다. 상사가 말했다. 이미지 문제로 내가 불리해. 민지는 항의했다. 제 성적 지향 때문에요. 상사는 부정하지 않았다. 민지는 사직서를 냈다. 이런 곳에서 일 못해요. 지은은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둘이 창업을 준비했다. LGBT 상담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자금이 부족했다. 지은의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몰래 돈을 보냈다. 민지야, 행복해. 승주는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는 민지에게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원할게. 그는 자금을 대주었다. 민지는 감동받았다. 삼촌,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마. 민지는 거절했다. 숨기지 않을게요. 카페가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왔다.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은은 상담을 했다. 당신의 감정은 정상이에요. 민지는 운영을 맡았다.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그런 곳 폐쇄하라.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우울증 초기예요. 민지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치료를 받으며 지은은 강해졌다. 그녀의 블로그가 책으로 출간됐다. 숨겨진 사랑 판매가 좋았다. 승주는 책을 읽었다. 감동받았다. 그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모두 모이자 지은의 부모도 왔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승준이 먼저 말했다. 우리가 틀렸어. 아이들 행복이 중요해. 지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둘이 실망했다. 언젠가 될 거야. 민지는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지은은 울며 동의했다.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승준도 왔다. 축하해. 가족의 지지가 컸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카페에 반대자들이 찾아왔다. 여기 폐쇄하라. 소란이 일어났다. 경찰이 왔다. 민지는 대응했다. 우리는 합법적이에요. 사건 후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때론 후회돼.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털어놓았다. 가족의 상처 때문에. 민지는 안심시켰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승주는 자신의 사업을 LGBT 친화적으로 바꿨다. 변화의 일부가 돼.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의 사랑이 중요해. 그 기사가 나가자 반향이 컸다. 카페가 안정됐다. 민지와 지은은 일상을 즐겼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우리 잘했어.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민지는 삼촌과 가까워졌다. 삼촌, 승주는 웃었다. 한국말로 해. 지은의 부모가 방문했다.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은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미안했어 라고 했다. 가족의 화해가 완성됐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지지 시위가 늘었다. 둘이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용기 있는 커플.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카페에 협박 편지가 왔다. 조심해. 민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길. 지은은 책 속편을 썼다. 각성과 선택 독자들이 공감했다. 나도 용기 내고 싶어. 승주는 퇴직 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LGBT 단체에서 일했다. 늦었지만 노력할게. 민지와 지은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시간이 흘러 둘이 30대가 됐다. 카페는 체인이 됐다. 가족처럼 된 직원들이 있었다.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둘이 토론했다. 언제쯤 될까? 이야기의 끝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옳아. 사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면하는 선택은 항상 옳은가?